네, 야 3당 대표와 대한신당 유성엽 대표가 만나 선거법 단판 회동을 갖고 비례대표 연동형 캡 30석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던 석패율제는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하루 4+1 협상은 치열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복잡한 전국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더운수정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 그동안 한동안 멈춰섰던 국회 시계가 이제 다시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이 기존에는 4+1 협상이라고 하다가 이제 3+1이라는 얘기가 이제 또 나왔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신조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을 뺀 다른 야당과 이제 정치 그룹 간의 이제 협의체죠. 여기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개정안 그 초안이 나왔습니다. 합의안이.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쟁점이었던 연동형 캡은 일단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30석. 예, 30석에 대해서 이제 석패율제가 이제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더 최소한이라도 수용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자, 이게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뭐 오후에 이제 사실 민주당도 같이 합세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좀 넘어야 할 사람이 많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넘어야 할 사안은 있습니다만은 네. 석패율제도에 대해서는 대한신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유성엽 대표께서 특히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이 세 분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1이 회담을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조정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3+1에서는 석패율제를 양보하고, 또 민주당은 지금 현재 캡 씌우는 것 자체도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해서 결국 4+1 그 안이 합의돼서 국회는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점칩니다. 지금 연동형 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절충안을 이제 그 접점을 이룬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예.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 강한지 않습니까? 그리고 30 캡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네.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판 네. 협상에서 민주당도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서로 그러한 것은 하나씩 양보를 해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예. 말씀입니다. 애초에 이제 막바지 협상에서 나왔던 안이 이제 민주당 쪽이 이제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이중 등록제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뭐 야당 쪽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물 건너간 건가요? 아니요, 뭐 저 석패율제나 네네. 이중 등록제나 예. 비슷해요. 예, 약간의 이제 그 약간의 변형을 차이는 가한 있지만은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중 등록제마저도 예를 들면 한국당에서 대한신당의 박지원이는 예.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석패율제를 반대도 하지만 만약 합의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석패율로 비례대표 안 가겠다라고 선언했고요. 심상정, 정동영 다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기는 힘들겠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충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오늘 내일 해서 이제 어떻게 좀 협상이 진행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석패율제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의원을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구제해 주는 건데, 이제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은 정치는 예.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역구 나왔다 떨어지면은 비례대표 가느냐, 네.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예. 예. 국민 정서가 허락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이죠. 예.
자, 만약에요, 민주당이 이제 이 안을 이 안에 뭐 협상을 해서 좀 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한쪽이 이제 좀 더 그 양보를 하고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뭐 언제 이제 이게 합의안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결이 된다면 본회의 상정이 언제쯤 가능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 글쎄 지금 오늘 오후 예. 보도를 보면은 네. 뭐 상정해서 23일까지 표결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여기에 지금 총리 네. 인사청문회 또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변수로 좀 들어온 거죠. 아주 그게 굉장히 큰 큰 변수죠. 변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네. 예산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 어차피 1월 15일까지 현재 장관 중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나가야 되니까 네. 그때 개각 요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개각 얘기를 먼저 꺼냈다. 네. 괜히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한국당이 청문회 해주겠어요? 특히 총리 인준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낙연 총리를 1월 15일 넘겨서 네. 3월 15일까지 하면은 비례대표 진출은 가능하거든요. 지역구 출마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16일 넘어가는. 예, 그러한 방법도 유임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세균 예. 전 의장을 지명하니까 예. 한국당은 더 지금 타는 불에다가 예. 휘발유 끼얹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 지금 선거구 조정 문제와 네. 검찰 개혁법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예.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해서 연내 통과는 시켜야 된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한국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 며칠간 좀 국회가 좀 더 어수선했어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예. 황교안 대표가 공안 검사입니다. 네. 대검 공안부장 하신 분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하신 분이 자기가 대검 공안부장 공안검사하면서 불법 폭력 데모한 사람들 다 용서해 줬습니까? 다 잡아들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1야당 대표로서 국회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불법 폭력 그런 시위를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들하고 예. 자기 식구들하고 만세 불러봐야 뭐 합니까?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제 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예, 예. 오늘은 제가 국회에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어제 그제 이틀간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네. 국회를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다니까요. 예. 그런 일을 어떻게 한국당 본래 보수 정당은요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 또 법도 강하게 집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이 참 현명하다. 저러니까 대통령 후보 지지순에서 네,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1등 하다가 예, 예. 이낙연 총리한테 형편없이 떨어지는구나. 또 한국당 지지도가 떨어지는구나. 예.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는 게 예, 아니라 예, 잘 예. 알아야죠. 그건 사실 진보 정당 네. 이런 이런 정당들은 과거부터 네. 그러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부터 네.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보수 정당은 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겠다고 한 것은 궁금한 점은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당 안팎의 이런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좀 행사를 계속 좀 강경 모드로 계속 지속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당으로서는 이제 여론전 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장애투쟁을 계속하고 삭발 단식을 해도 지지도는 오르지 않고 예. 한국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또 당 내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네.
하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공을 하면은 당 내부는 잠재울 수 있어요. 예. 여기에 태극기 부대 등 극렬 지지자들이 박수 치니까 저는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헛발질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여야 구도가 이렇게 좀 강대강 구도로 이제 계속 가게 되고 분위기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4+1에서 단일안이 나오고 만약에 상정될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이제 대치 국면도 이제 불가피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후에 이제 법 통과되고 나서 다른 법안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는 거고 예. 국회는 파장인 겁니다. 예. 그런데 장관 청문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20일 넘기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총리는 국회 인준 표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도 여당도 청와대도 또 한국당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정치를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들 위주로 가지만은 물론 갈등이 생겨서 진영 논리로 가서 이기겠다. 예. 이것은 책임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할 일이 아니고 예. 또 제1야당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예상보다 너무 총리 지명자를 좀 일찍 발표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예. 충정은 이해하죠. 예. 국민 통합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 이제 전문가인 정세균 의장을 소위 서열 파괴하고 네. 그러나 이건 국정 서열입니다. 다른 예. 서열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서열 제2인 국회의장을 5인 총리 행정부의 세컨맨으로 등용했다. 예. 그건 충정은 이해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저는 정세균 총리의 인준이 쉬울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천정배 네. 전 대표분도 지난주인가 네. 이미 페이스북에 반대 글을 올리셨죠. 반대하긴다. 네. 그리고 나는 인준을 하더라도 표결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반대표 던지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4+1 구성원 아니에요? 우리 10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당 내에서도 아침에 335 의원들 얘기가 이건 반대하자.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안 그래도 무시하면서 이제 국회의장을 사법부의 수장을 이렇게 그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행정부 세컨맨으로 데려가는 것은 국회 무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해서는 안 되고 총리는 국회의장도 총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원론적 얘기를 하면서 반대 기류가 높더라니까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전 의장하고 아주 가깝고 형님 동생 하면서 정치적 장래도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개인적인 인연이 좀 깊은 편입니까? 깊죠. 예. 깊어서 나는 오늘 아침까지도 예. 누가 물으면은 그래도 정세균 의장이 잘 됐다라고 네. 했는데 우리 당에서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면은 네. 10석의 의원 중에 제가 나서서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할 수가 참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참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그 패스트트랙 그 정국과 이제 맞물려서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에서 이 지명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나올 경우에 그리고 예. 국회의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청와대 뭐 있어봤고 비서실장 하면서 네.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항상 청와대 의도대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권력이 무서우니까 같은 여당 내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과연 우리 당내 의원들도 그러한 것 정세균 총리 후보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회를 송두리째 무시하지 않느냐. 네. 이건 언젠가는 대법원장도 총리로 데려가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너무 빨랐고 사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다. 예. 지금 제1야당이 어떻게 됐든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예.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휘발유 한 바가지 부어버리는 꼴이 되니까 더 타고 있으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쟁점 법안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4+1 협의체안에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준동의안, 총리 인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이제 한국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럼 이제 딜레마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한국당은 청문회건 네. 지금까지도 보면은 청문회 반대 전문 정당이에요. 예. 그러나 장관들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법적으로 임명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청문 보고서 없어도 임명하는 전문 대통령 꼴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렇지만은 총리만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장 인준에 부결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때 이념적 진영 논리로 갈등을 부추겨서 우리가 이익 볼 수 있다. 네. 이런 계산이라고 하면 모르죠. 예. 그러나 그런 계산을 해서도 안 되죠. 국가를 위해서는.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패스트트랙 예. 이것과 총리 청문회는 분리 대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총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4+1이 잘 합의를 해서 한국당이 어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네. 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솔직히 강행 처리라도 하지 않으면은 네.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라는 예.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출구가 없을 것이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1에서 합의된 내용을 민주당과 4+1에서 서로 양보해서 단일안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통과는 의장과 함께 논의해서 한국당이 어떤 작전을 쓰더라도 우리도 작전을 쓰면은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낙연 총리도 상당한 게 경력을 가진 중량급 인사입니다만 사실 이제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장관부터 당 대표, 국회의장 등등 육선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쳇말로 이제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해봤죠. 예, 또 풍부한 능력도 경험을 가진 있고 분이죠. 예, 능력도 있지만 예. 그분이 원체 신사라 네, 항상 그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예, 별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다 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대화하고 지금 현재의 정국과 이 대치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국당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예산을 4+1로 통과시켜 버리느냐. 그리고 패스트트랙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해 나가는데 또 장관 인사청문회 있죠. 총리 인사청문회 있죠. 장관들은 임명하면 되는데 네. 총리는 본회의 인준한다고 하면은 예, 진짜 이때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할 거고 또 일부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또 우리 당 같은 데서도 공개적으로 예, 이건 아니다. 예, 이러니까 저는 굉장히 설득이 필요하고 예. 후보 정세균 후보 자신도 1대1로 잘 접촉을 해서 예. 해야 되지만은 청와대도 민주당도 잘해야 된다 예. 이거예요. 일단 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이제 고도의 정치력이 좀 필요한 그 부분이 되겠군요. 주사위를 예. 던졌는데 네, 헌법재판소장처럼 인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심각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나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박지원이 너 반대하는 것 아니냐? 예. 저는 찬성이에요. 예.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찬성인데 무기명 투표니까 네. 제가 누구 찍은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당에서 결정하면은 저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훌륭함을 얘기할 수 없죠. 네. 이 박지원 의원의 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예.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들 얼마나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네. 민주당 저보다 한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신당에서도 개별적으로 너무 그렇게 지지하지 말라 하는 충고는 있었지만 예. 당론으로 반대한다 입장이 안 예.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당론으로 반대한다 하면은 저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못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한 석 한 석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인준을 받고요, 이제 총리로 안착을 했을 경우에 정세균 총리로서의 이제 정세균 총리, 과거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의원에서 총리로 이동하고 나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만, 정세균 총리 후보자도 총리로 이제 직무 수행을 잘했을 경우에는 뭐 그런 그 비슷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낙연 총리도 네. 성공한 총리로 지금 어떻게 됐든 예. 정치인 중에서 대선 후보 정치인 중에서 호감도가 일이죠. 51%가 예, 예. 넘는 사람 한 분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째 네. 대통령 후보 선호도 1등 아니에요. 예.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못지않게 정세균 총리도 인준되면은 잘하실 분이고 또 정세균은 국회 내에서도 자기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유리한 여건에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당내 세력이 있다. 당내 세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 네. 아마 경쟁도 강하게 할 거예요. 예. 또 그 경쟁도 강하게 하는 것이 예. 민주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예. 경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데 예. 저는 그것이 염려된다 이거죠. 예. 지금 뭐 말씀 나누는 도중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만, 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은퇴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1국에서 인공지능 한돌에 이제 불계승을 거뒀다는 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이제 대결로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불계승을 거뒀다는 속보인데 이 소식은 조금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구단 이세돌이 불계승했으면은 예. 정치 구단 박지원도 이길 겁니다. 네. 그리고 저분이요 우리 목포 어느 신안 게임에서 이기실 건가요? 같은 고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김대중 대통령 고향 신안, 예. 목포 신안 우리 고향에서도 경사났네요. 네. 그 정세균 그 의원의 어떤 그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낙연, 네. 정세균 이 두 분은 전 총리로 현직 총리로서 아주 진짜 보이지 않는 예. 보이는 예. 그런 경쟁을 강하게 할 거예요. 예. 그 강하게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전국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예. 그 마지막으로 좀 훈수를 해주시죠. 그러면 가장 명쾌한 해법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YTN에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예. 해준 얘기를 청와대나 네. 정세균 후보자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잘 분석해 보면은 예. 과연 바둑의 이서달 구단처럼 박지원 정치 구단이다. 잘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어쨌든 4+1 협의체에서도 오늘 이제 민주당이 합세해서 최종 단일한 도출을 위해서 더 협상을 이어갈 것 같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석패율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한쪽이 양보를 해야지 단일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진전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잡한 정국 다운스 정치에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